나도 보고 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총각이 돌처럼 크고 단단하다고 해서 돌쇠라고 불렀지요. 돌쇠가 얼마나 크고 단단했냐면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돌쇠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서럽게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푸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는 것이었어요. 돌쇠가 다가가자 남자는 점점 더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랫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6살 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지 뭐요.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돌쇠는 남자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휙 고개를 내려가 부자 영감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자 영감네 집에 다다른 돌쇠는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옳지, 바로 저 아이군. 돌쇠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누구요?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머슴? 야, 필요 없어. 사실 부자 영감은 몸집도 우람하고 힘께나 쓸 것 같은 돌쇠가 탐이 났지만 돈을 주자니 아까웠습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일해보게나. 부자 영감은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돌쇠가 대뜸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을 했어요. 저기 빗자루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어린 머슴은 어디에다 쓴답니까? 지게 지고 풀썩, 호미 들고 털썩, 항아리 들고 나동그라지겠네. 저런 어린아이와 같이 일을 하느니 그냥 집에 가서 나무나 해다 팔아야겠습니다. 돌쇠가 휙 돌아 나가려고 하니 이제는 부자 영감이 돌쇠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어린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돌쇠도 놓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잠깐만, 내 저 아이를 당장 내보냄세. 대신에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힘센 머슴 한 명이 거저 생겼는데 비실비실한 어린아이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럼 문서를 만듭시다. 의기양양해진 돌쇠가 이제는 부자 영감에게 문서까지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문서? 씀새, 쓰고 말고. 부자 영감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돌쇠가 딴소리를 하며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었기 때문에 얼른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돌쇠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보낸다. 두 사람은 문서를 써서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돌쇠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저기 어디에도 돌쇠가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머슴들은 불을 뗀다고 마당을 쓴다고 쓱쓱, 장작을 팬다고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자 영감이 화가 나서
이리저리 돌쇠를 찾고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돌쇠가 밥상 앞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배고픈 얼굴로 밥상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아니,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화가 난 부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왜 이제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백가죽이 등에 철썩 붙었습니다. 돌쇠가 부자 영감을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서 밥을 먹여주시죠. 뭐 밥을 먹여달라고? 장난하냐 이놈?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돌쇠가 문서를 부자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엔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습니다.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렇게 문서를 들이밀며 따지고 있는데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다고 합니다. 아야! 밥 먹여줬으니까 얼른 나가 일해!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듯 말했습니다.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죠. 뭐? 옷을 입혀줘? 문서가 어딨더라? 돌쇠가 또 문서를 꺼내려고 하자 부자 영감은 얼른 옷을 입혀주었어요. 아우, 속 터져! 아우, 속 터져! 입혀준다는 말이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인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밥도 먹여주었겠다. 옷도 입혀주었겠다. 그때부터 돌쇠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순식간에 쓱쓱 싹싹 마당을 쓸더니 우지끈 장작을 패 잔뜩 쌓았지요. 그뿐 아니라 닭 모이 주니 좋다고 꼬꼬, 소염을 먹이니 배부르다고 음매. 그러나 부자 영감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떠먹여 주어야 했거든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또 한 술, 두 술 밥을 떠먹여 주었지요. 어느새 또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자 영감은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자 영감이 무슨 꿍꿍이인지 킬킬 웃으며 살금살금 도망을 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배고프면 지도 별 수 있어? 1시간쯤 지났을까 부자 영감이 불 꺼진 돌쇠의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불을 켜보니 돌쇠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 있었습니다. 밥 안 먹여주시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날 저녁에도 부자 영감은 엉엉 울면서 돌쇠에게 밥을 먹여주었답니다. 야, 밥 먹었으니까 이제 자라. 아이, 재워주셔야죠. 뭐야? 부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 하니 돌쇠가 뒤적뒤적 문서를 찾았습니다. 부자 영감은 얼른 옆에 앉아 돌쇠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지요. 자냐? 아직 안 잡니다. 이제 자냐?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토닥토닥 돌쇠를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토닥토닥 두드려 줘도 돌쇠가 잠을 자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러는데 옛날 얘기 좀 해주시죠. 이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돌쇠를 걷어차려 하니까 돌쇠가 문서를 쫙 펴 들이밀었습니다. 결국 부자 영감은 옛날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머슴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이 들겠습니까? 당장에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돈 안 받고 일 잘하는 머슴을 또 구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부자 영감은 고민하다가 끙끙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주인어른! 돌쇠가 급하게 부자 영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 영감은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뒷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아, 무슨 일이냐? 옷을 입혀주셔야죠. 뭐? 나도 너 냄새나는 뒷간에서 이놈 옷을 입혀주라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입으려고 해도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부자 영감은 코를 막고 뒷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돌쇠의 옷을 막 잡으려는데 그만 똥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냄새야! 냄새야! 야, 나 필요 없어. 그냥 내 집에서 나가. 돌쇠는 방글방글 웃으며 부자 영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돌쇠는 지금도 쿵쿵거리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닌다고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러분, 이제 잠이 드셨나요? 오늘 밤엔 돌쇠의 이야기처럼 통쾌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자요. 네, 두부.